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학원에서 광문고 2학년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윤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광문고 2학년 지금 1학기 시험이 끝난 상태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2학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2학기에 들어가기 없어서 1학기 시험이 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학기 때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출제 경향을 좀 분석해 드리고자 할 건데요. 참고로 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1학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라든지 어떤 또 학생들의 어떤 진도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이 조금 애매했기 때문에 중간고사 시험이 예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많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중간고사 시험이 쉬웠다 보니까 고득점을 맞은 학생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를 올리고자 이번 기말고사는 조금 더 일부 학생들에게는 훨씬 어려웠다고 느꼈을 만한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거 어머님들 하나 인지해 주신 상태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도 아마 요 출제 경향과 거의 흡사하게 나올 거라고 분명히 예측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어머님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 가지는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좀 넘겨 들으셔도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 열심히 분석한 결과가 내용과 이제 예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제의 비율이었습니다, 어머님들. 요거는 이제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다만 이제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광문고 내신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과서와 부교재 문제 개수를 한번 보실게요. 교과서가 11문제, 부교재가 12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모의고사, 전국에서 치러졌던 모의고사 듣기 대본을 본인이 보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모의고사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 보면서 한두 번만 들어도 10문제 다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뭐 딱히 뭐 변형하거나 뭐 그 자리에서 라이브로 막 틀어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요거는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자, 요거 두 개의 문제 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좀 타 학교 같은 경우는 부교재를 교과서보다 훨씬 많이 출제합니다. 이게 두 개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부교재 문제 수가 훨씬 많아요, 교과서보다. 근데 광문고는 교과서 11문제, 부교재 12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5대5 비율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교재는 지문 자체 내용이 조금 어렵거든요. 단어도 어렵고 문장도 조금 길고 내용 자체도 좀 어려운 게 있어서 학생들이 긴장을 하고 공부해요.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교과서는 특히 1학기 때 썼던 능률 영어 김 2, 3, 4, 5가가 내용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사실은. 어떤 일부 학생들은 유치하다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조금 이거 고등학교 2학년이 보기에 좀 유치한 내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쉬운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출제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쉽다 보니까 방심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심을 많이 해서 쉬운 문제도 틀렸던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하나 우리 학생들, 자녀분들이 조금 주의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수는 변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32문제거나 33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머님들, 객관식 28문제, 서술형 5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33문제라고 생각하실 텐데, 서술형 중에 한 문제는 하나인데, 그 안에 작은 1번, 작은 2번, 작은 3번,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부분 배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총 문제수는 사실은 32문제에서 33문제가량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객관식은 28문제, 서술형은 5문제. 그리고 작은 번호까지 하게 되면은 세세하게 쪼갰을 때 서술형은 총 7개에서 8개라고 이렇게 판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비율 간단하게 봤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알아낸 내용이며, 충분히 예측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 1번부터 보시면요. 시험 범위가 방대합니다. 부교재 지문이 그 EBS 수능 특강 라이트라는 교재를 쓰고 있거든요, 현재. 지문 30개가
무려 지문 30개가 시험 범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머님들. 아니, 지문 30개면은 모의고사 1회분도 총으로 안 되는 건데, 왜냐면 모의고사 1회분 중에는 듣기가 17문제가 들어가니까 나머지 했을 때 28개. 그러면은 모의고사 1회분하고 똑같은데 뭐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어머님들, 모의고사 풀 때는 그냥 풀고 내잖아요. 근데 내신 대비는 한 지문에서 독해, 그러니까 내용이죠. 내용, 어법, 어휘, 서술형. 예. 기본적으로 요거 4개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바뀌어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까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변형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중요한 문장은 써보기까지 해야 돼요.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예. 한 지문에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무려 30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버거운 양이에요. 안 그래도 국어 수학이 좀 어려운 편이라서 광문고 같은 경우 공부할 것도 많은데 영어 시험 범위가 30개다 보니까 영어 공부 자체, 국어 수학을 막 나오고 그냥 영어 공부, 영어 내신을 딱 들었을 때 아이들이 막 질려버려요. 이것도 언제 그렇게 하냐고. 예, 힘들어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교과서 2개까지 들어갑니다, 심지어. 예, 물론 어머님들 요 부교재 지문 30개를 전부 출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시험 문제 개수를 넘어가 버리거든요. 예, 주요 지문을 낸다 할지라도 무엇을 낼지, 무엇을 안 낼지 학교에서 언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예, 그러니까 전 지문을 다 공부할 수밖에 없겠죠. 예, 정말 학교에 배려가 있지 않은 이상은 뭐 어떤 지문을 낼 거고 어떤 지문을 내지 않을 거라는 언급이 없어요, 어머님들. 그래서 30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심지어 교과서 2개까지 해야 되고 아까도 교과서 말씀드렸죠. 문제되는 출제 비율이 부교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까 공부해야 할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충분한 내용 숙지와 분석이 안 된 상태로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두 번째 거 볼게요. 요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와도 관련이 약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학년 평균 점수가 물론 변동은 있겠지만 요번 1학기는 대부분 이랬습니다. 58점에서 64점입니다. 예, 학년 평균 점수가 2학년 평균 점수가 58점에서 64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쉬운 시험 같은 경우 아마 중간고사는 요게 좀 더 올라갔을 겁니다. 기말고사는 요게 유지되었거나 내려왔거나. 예. 근데 이제 보통 58점에서 64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분석해본 결과. 예. 위에 거랑 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58점에서 64점은요, 어머님들 뭘 의미하냐면요. 그러니까 지문을 완전 막 분석하지 않고 그냥 한 번쯤 본 거 있죠. 이 지문 이런 내용이었지. 이 지문 이런 주제였지. 저 본문에서 저 문법사항이 제일 중요했었지. 요 정도만 기억하고 들어가도, 그러니까 100% 숙지는 안 된 거예요. 한 반 정도, 반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친구들이 맞는 점수가 요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실수를 하거나 문제풀이 연습이 안 돼서 시험장에서 틀려서 이런 점수가 나온 것도 있겠지만 그 경우는 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드물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래서 역시나 방대한 시험 범위로 충분한 내용 숙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못 푼다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58점에서 64점을 맞출 수 있는 그 문제는요, 정말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시험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친구는 없잖아요. 덜 하는 친구도 있어도. 그렇죠? 그 덜 했던 친구들도, 중간밖에 안 했던 친구들도, 뭐 많이 했던 친구는 당연하고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의 점수가 요 점수라는 점. 네. 더군다나 공부를 조금밖에 안 했으면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또는 제3자인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한데 공부 조금만 더 했으면 맞출 수 있을 거라는 문제 있어요, 분명. 중간 난이도 정도. 그것도 틀려온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사실 상위권이나 중상위권 친구나 아니면은 본문을 한 3번 이상 본 친구들은 학교에서 아무리 중간 난이도로 냈을지만 쉽다고 느꼈을 거예요.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근데 그 문제가 공부를 안 한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틀려오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70점도 안 되는 점수가 평균 점수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어 점수는요, 관문고 같은 경우 상위권이 요만큼 있고요. 그 다음이 요만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위권이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예.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중상위권에서 중위권까지 폭이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저희의 목표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사실 요 친구들은 상위권의 느낌보다 극상위권의 느낌이에요. 중간의 점수가 별로 없거든요. 예. 학교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도 그냥 이렇게 이 문제는 틀리라고 냈구나. 이건 등급을 가르려고 낸 문제라 하는 게 티가 날 정도로 예. 역시나 학생들의 점수마저도 중간이 없습니다. 상당히 극단적이에요. 극상위권 아니면은 다 밑에입니다. 예. 그래서 관문고 같은 경우는 2등급, 그러니까 내신 등급의 2등급이라고 영어 등급이 찍히는 경우는 되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예. 그 2등급이 말 그대로 1등급 밑에 있는 2등급 개념이 아닙니다. 숫자의 2가 아니에요. 실제로 맞은 점수와 실력은 극상위권으로 갈 수 있었는데 동점자 수나 예, 극간 그 1, 2, 3등 중에 그 등수 간에 격차가 너무 좁다 보니까 밀려서 2등급이 나왔을 겁니다. 물론 그 격차마저 그 감점되는 부분마저 실수마저 줄여야겠죠. 네. 기본적으로 요 점수보다는 훨씬 높게 올라가야 하며 요거는 제가 분석한 결과입니다만 88점 이상이 나와야 2등급이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8점입니다. 기준점이 88점 이상 나와야 운이 좋으면 2등급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93점, 94점 나왔다 안정적 2등급, 97, 8 나왔다 1등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를 해서 88점까지는 들어가야 하는 거죠. 예. 근데 88점까지 맞으려면은 가장 쉬운 문제, 예, 중간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 요거 다 맞춰야 돼요. 예. 근데 요거는 충분히 반복 학습으로 가능히 합니다. 충분히 반복으로 충분히 요 점수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도 한번 보실게요. 예. 요거는 지금 제가 두 번째 거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문제의 난이도가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네. 시험 문제의 85%, 그러니까 80%에서 85%가량은 좀 쉬운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 쉽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공부를 조금만 더 했었으면 충분히 맞출 만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그럼 이제 나머지 10%에서 15%가량이 바로 1등급으로 가는, 예, 상위권의 등급을 가라는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요거 무조건 다 맞춰야죠. 제가 맞추게끔 무조건 연습을 시킬 거고요. 네. 자, 요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머님들. 네. 가장 중요한 설명 드릴게요. 등급을 가르는 문항.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평균적으로 객관식 4문제였고요. 서술형은 2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와 부교재 중 역시나 예상한 바대로 조금 내용이 어렵거나 어휘가 어렵거나 문법사항이 어려웠던 부교재에서 주로 킬러 문항을 많이 출제했습니다. 네, 이제 어떤 유형인지 구체적으로 보실게요. 글의 분위기나 필자, 자, 글의 분위기나 필자의 심경, 그 마음 상태나 기분이잖아요. 그거를 나타내는 어휘 문제였는데 요 어휘는 오지선다가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에 나와 있는 오지선다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학생들이 본문에서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학교에서 직접 출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요. 그 문제를 봤을 때 지문은 기억이 날 거예요. 내용이. 근데 선지를 봤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처음 보는 어휘와 처음 보는 문장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등급을 가르는 문제인 겁니다. 예. 그 선지에 있던 어휘 뜻도 알아야 되고 해석도 돼야 하거든요. 물론 본문에 있는 내용도 이해가 됐어야겠지만. 네. 그래서 사실은 약간의 평소 실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글의 분위기나 필자의 심경을 모든 지문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억지로 내게 되면 출제 오류가 되기 때문에 모든 걸 그렇게 낼 수는 없어요. 사실 약간 정해져 있거든요.
예, 30개 지문 중에서 많으면은 7개였고요. 적은 경우 2개 정도였습니다. 예, 그 지문은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분위기나 심경에 관한 어휘가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거를 리스트를 넣어서 그날 암기 그리고 반복하면은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지 않았나. 예,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면은 분명히 맞춰서 올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거 보실게요. 역시나 어떤 본문을 줍니다. 근데 그 본문의 주제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그 주제를 속담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오지선다가 이렇게 있으면요. 속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본문의 분명히 그 본문의 주제를 그냥 일반적인 서술의 형태로 기억했었는데 시험장 갔더니 속담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속담은 본문에 없는 표현입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등급을 가려는 고난도, 킬러 문항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분석을 해본 결과 모든 지문을 속담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속담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지문은 우리말 속담으로 일단 나타낼 수 있었어야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서요. 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랴. 뭐 구간이 명간이다. 네.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이렇게 우리말 속담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만 출제를 하셨고 그 우리말 속담이 영어 속담에 있어야 출제를 했습니다. 그 선지에. 네. 그러니까 속담을 억지로 도출할 수는 없었어요. 도출이 가능한 것만 출제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면 속담 표현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도 아예 그럼 2학기 준비할 때는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광문고 시험 저희 3개년치를 모아놨습니다. 정리해서 3개년치의 속담 문제가 나왔을 때 선지에 나왔던 속담 표현이 25개에서 30개 정도였습니다. 그거를 제가 미리 아예 주고 일단 그거를 외운 상태에서 시험범위에 나온 지문이 우리말 속담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 30개의 리스트 중 영어 속담도 맞다. 그거는 이제 그 지문의 주제로 선정을 또 하는 거죠. 예, 그냥 일반 영어 문장으로도 주제문을 쓰고 속담으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것도 2학기 때는 대비가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세 번째. 뭐 누구나 항상 고전적으로 어려워하는 문제죠. 예, 저도 사실 내신 옛날에 볼 때 이거 어법상 틀린 문법 문제가 가장 싫었거든요. 예, 다름이 아니라 요 어법은요. 일단 첫 번째가 맞은 거든 틀린 거든 모두 골라라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모의고사는 편해요. 어머님 사실은 틀린 거 하나만 고르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다 골라야 돼요. 틀린 거 다 골라야 되고 맞는 거 다 골라야 되고. 더불어 어떤 문제는요. 1, 2, 3, 4, 5번 선지가 특정한 문법 파트에 밑줄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더 어려운 문제는 그냥 문장 전체를 줍니다. 그 문장 안에서 어법상 틀린 거 너가 알아서 한번 골라봐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 말인 즉슨 그 문장을 정말로 통으로 외우지 않은 이상 30개 지문에 있는 모든 문장을 정말로 AI처럼 달달달 외우지 않은 이상은 맞추기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어떤 문법사항은 바꿔 쓸 수 있는 문법사항이 있거든요. 예, 그걸로 바꿔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얘도 사실은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결국에 문법 문제는 평소 실력이 중요하다. 어차피 바꿔낼 거니까. 저는 다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떤 문장에 문법 파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문법 사항이요. 그게 혹시 다른 문법 사항으로 바꿀 수 있는 거면은 무조건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한두 번 봐서는 시험 대비가 불가능한 거예요. 특히 이런 킬러 문항을 맞추기에는 사실은. 예. 그래서 요 어법 관련 문제는 본문에서 지문에서 내용 파악을 한 후에 문법 사항을 따로 정리하거나 예, 혹은 바뀌어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예측해서 변형 문제를 풀어보면은 2학기 때는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예. 근데 학생들에게는 킬러 문항이죠. 어려운 문제였겠죠. 네. 그리고 밑에 거. 내용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물어봐요. 가끔 이런 말씀들 하세요. 어머님들 혹은 학생분들께서 학생들이 선생님, 본문을
내용을 당연히 파악하지 않았나요? 아니 시험 대비하는데 어떻게 내용을 몰라요? 아, 예, 물론 맞죠. 예, 물론 내용 파악하죠. 근데 오지선다에 있는 그 문장이 있잖아요. 그거는 본문에 없는 말입니다. 역시나 예, 아까 요 신경이나 분위기, 속담과 같이 본문에 없던 문장, 본문에 없던 어휘와 없던 문장을 선지에 넣어주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그 내용은 기억이 나요. 본문을 보면. 근데 역시나 선지 해석이 돼야, 그 선지 해석이 돼야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예. 사실 여기 지금 네 문제 중에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가장 평소 실력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내용 문제라고 방심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학생들은요. 그게 아니죠. 선지가 어렵게 나옵니다. 예. 근데 요 선지를 분석해 봤더니 본문에 있는 내용에 키워드가 있었어요. 키워드가 되는 문장이나 어휘가 그 어휘와 동의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일치하는 내용이었고 반대의 어휘가 들어간 경우는 일치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정답으로 책정할 수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내용상 일치 불일치는 저는 이렇게 바꿔 표현하고 싶어요. 어휘 문제라고 바꿔 표현하고 싶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예. 선지에 있는 어휘가 본문에 있는 어휘의 동의어 같은 의미다. 그럼 맞는 거였어요. 반대 개념이 틀린 거였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휘 문제라고 바꿔서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출제하는 지문을 봤더니 아무거나 출제하지 않았고요. 누가 봐도, 예, 강사인 제가 봐도 그리고 학생들이 봐도 내용이 좀 추상적이거나 고등학생이 이해하기 너무 경제적이거나 너무 사회적인 이야기, 예, 그냥 통용해서 내용이 어려운 지문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출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지문은 출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선지도 해석을 그 자리에서 해야 되고, 네, 더군다나 안 그래도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완전 킬러 문항, 정말 고난도, 예,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었나. 예, 저는 그래서 선별 작업을 시험 범위가 확정이 되는 대로, 예, 선별 작업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바로. 예, 먼저 보는 거죠. 제가 수업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추상적이거나 너무 경제적이거나 너무 과학적이거나, 과학 다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과생이어도 과학을 다루는 영어 지문은 내용이 되게 어려워서 싫어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엄청 사회적 지문,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선별을 해서, 네, 요 문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술형 보실 건데요. 서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어려운 문항이었어요. 예. 단어를 이렇게 보기에 나열을 해주고 그 단어를 문장의 의미에 맞게 올바로 배열하세요. 요게 있는데 학생들이 감점을 받거나 빵점을 받는 이유는,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지문 30개와 교과서 2개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문장을 하나도 안 빼놓고 컴마 하나 안 빼고 다 기억한다. 그런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시다는 거 이제 아실 거예요, 어머님들. 제가 봐도 불가능해요,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또 바꿔내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렇게 다 못 외운다는 전제로 봤을 때, 그 단어는 원래 있는,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단어를 주는 게 아니라 단어의 원래 형태를 줍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갈 때 의미도 맞게 배열을 해야 되지만 문법적으로 어법상도 일치하도록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적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영작 문제는 관문고 같은 경우 영작하는 거 40%, 어법 개념 6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차피 여기 객관식에서 어법상 틀린 거 고르게 할 때 문법 개념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그것만 똑바로 배워도, 똑바로 쓸 줄 알아도 요 서술형 킬러 문항은 감점 받는 일, 더 심한 경우는 빵점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예, 빈칸에 들어갈 어휘를 골라라 요건데요. 요거는 왜 어려웠냐면요, 이렇게 본문을 주고 나서 요 본문은, 예, 학생들이 읽었던, 공부했던 그 본문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요약하라고 줍니다. 예, 요약하라고 줍니다. 혹은 요 본문 자체를 아예 조금 요약을 시켜놔요.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로 어휘는 2개였습니다. 2개. 예. 완성할 수 있도록 보기에 주어져 있는 뭐 8개 어휘 중 2개를 골라 써라 요거였는데요. 문제는 보기에 있는 어휘는 학생들이 그래도 뜻을 많이 알 수 있는 어휘였어요. 요 어휘가 들어갈 요 문장의 해석을 조금 못해서 많이 틀리지 않았나. 예. 요 빈칸에 들어갈 요 문장은요, 본문에 있는 문장과 좀 달랐어요. 구조도 달랐고, 약간 형태도 달랐고, 예. 의미도 조금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느끼기에, 이거 그런 의미였나 싶을 정도. 근데 알고 보면 같은 의미였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나 좀 평소 실력을 요구하지 않았나.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요약문 완성이라는 유형인데요. 요거는 충분히 이제 변형 문제를 통해서 대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를 더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까지는 사실 일반적이었던 광문고 출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 등급을 가르는 문항 있잖아요. 요거는 평균적이었던, 주로 킬러 문항과 고난도 문제는 요거였다인데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요번에 중간고사 시험이 조금 쉬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 등급을 가르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고사 점수와 기말고사 점수가 합산돼서 등급이 최종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말고사에서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기말고사에 중간고사에 없던 새로운 유형을 출제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기조가 2학기 때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객관식 15번 문제와 객관식 27번 문제가 신유형입니다. 중간고사에 등장하지 않았었죠. 필자의 견해와 다른 것은 돼 있는데요. 본문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 책에 있는 본문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봤을 때 이 글의 주제, 필자가 주장하는 바 느꼈을 겁니다. 그럼 역시나 또 문제가 뭐였냐? 그 오지선다에 있는 요 문장들은 학교에서 직접 만든 거라서 시험장 그 자리에서 해석이 가능했어야 됐다는 점. 아마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 문제 유형도 신유형인데 이 문장을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해야 됐기 때문에 당황하기도 했고 해석이 안 됐으면 굉장히 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4가지는 필자의 주장과 맞는 거고 1개만 다른 거잖아요. 그게 정답이었겠죠, 어머님들. 그 4개를 봤더니 그 4개의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어휘가 본문에 있는 어휘와 역시나 또 동의어였습니다. 아까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처럼 본문에 있는 단어가, 그 키워드가 의미가 똑같지만 다른 단어로 쓰인 동의어였어요. 역시나 15번 문제도 저는 내용 일치 불일치와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라고 역시나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좀 어머님들 이 킬러 문항이 좀 2가지로 귀결이 되시나요? 문제 유형은 다르지만 결국에 광문고 킬러 문항은 어휘이거나 어법입니다. 결국에 어휘이거나 어법이더라고요. 이렇게 문제 유형은 다르겠지만 분석해 보니까 다 근거는 어휘 기준이었더라고요. 이것도 본문에 있는 키워드나 주제어를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을지 그걸 좀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해서 준비하면은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27번은요. 본문의 어휘와 의미가 다른 것은 요구였는데요. 얘는 지금 대놓고 어휘 문제죠. 근데 이게 아마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본문이 위에 있는 본문은 학생들이 공부했던 본문과 똑같습니다. 그 책에 있던 거. 근데 이걸 왜 어려워했느냐? 요 본문에 있는 단어 A를 주고 1번 선지에도 요 A와 똑같은 단어를 주었는데요. 요 단어 뜻이 스펠링은 똑같지만 뜻이 여러 개 있는 단어가 있어요. 다이어라고 하거든요. 뜻이 여러 개 있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업절부라는 동사 같은 경우
뭐뭐를 관찰하다도 있고 법을 준수하다도 있고 주장하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본문에서는 관찰하다로 쓰였는데 요 선지에 있는 문장은 역시나 또 친구들이 저희 자녀분들이 처음 본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 해석도 돼야 하고 이 처음 본 문장을 요 단어의 모든 뜻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었다는 점. 근데 하나같이 A, B, C, D, E에 있는 어휘들이요. 예, 다이어. 뜻을 여러 개 가진 어휘만 출제를 했었습니다. 한결같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관찰하다였으면은 여기도 관찰하다. 그럼 다행히 맞는 거였죠,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C에서는 어떤 동사의 첫 번째 뜻을 써먹었는데 3번의 요 C에서는 요 동사의 세 번째 뜻을 쓴 거죠. 예. 근데 이게 요 세 번째 뜻인 거를 알려면요. 요 문장 해석이 됐어야 합니다. 물론 요 단어의 모든 뜻도 알고 있어야 하지만요. 예. 그러면 요거는 왜 제 생각인데 15번보다 훨씬 킬러 문항이고 얘가 아마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가장. 왜냐면 그 단어가 뜻이 여러 개인지는요. 학생들이 굳이 찾아보지 않거든요. 예. 혼자 찾아보기에 한계가 있어요. 안 그래도 할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알아본 그 단어가 진짜 그 단어 뜻이 맞는지, 예. 아니면 어디까지 외워야 하는지, 예. 이게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 애매하고 좀 대비가 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시험범위에 있는 지문을 봤을 때 요런 단어가 한 20개 정도가 있었어요, 실제로. 네, 요런 다이어가 요번 2학기 때도 분명 2학기 중간고사 때도 그런 단어가 분명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따로 정리해서 충분한 암기와 동시에 그 다른 뜻마다 어떤 예문이 형성되는지, 예. 대표적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예. 대비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예. 결국에 1등급으로 가는 하이패스. 예. 결국에 상위권으로 가는 하이패스는 그 변형 문제 4개에서 5개가량. 많은 경우 7개까지 가는데 7개까지는 너무 많이 간 거라서요. 평균적으로 4문제에서 5문제입니다. 예. 객관식, 서술형 포함된 겁니다. 객관식에서 한 3문제, 예, 서술형에서 한 2문제, 아니면 객관식에서 4문제, 서술형 1문제. 그거 다 변형 문제였죠. 왜냐면 선지를 처음 본 거니까 애들이. 예, 본문은 그대로지만 선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형 문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결국에 저희는 요 4, 5문제를 잡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88점까지는 확보를 한 상태에서 여기서 몇 문제를 더 맞추느냐가 상위권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대표적인 킬러 문항을 보여드린 건데요. 학생들 중에 단락의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가 와, 그리고 주어진 문장을 글의 흐름에 맞게 탁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순서배열과 문장 삽입은 반드시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킬러 문항은 다 맞췄는데 요거를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혹시 어머님들, 아드님, 따님 중에, 자녀분 중에 저 킬러 문항은 다 맞춰왔는데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을 틀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요 2개는 출제 방식이 철저하게 수능시험 출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광문고에서. 예. 그 영어생들 출제하실 때 제 생각인데 수능시험 문제를 약간 풀어보시고 내시는 게 아닌가. 출제 방식이 똑같았습니다. 답이 도출되는 방식도 똑같았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예, 어떤 지문이 있으면은 완전히 수능 출제 방식대로, 저는 고3도 강의하거든요. 예. 고3 출제 방식, 수능 출제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연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무조건 통함기는 좀 지양하려고 합니다. 예. 범위도 너무 많고요. 외울 것도 너무 많고, 예. 차라리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좀 더 반복해서, 예, 어차피 반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반복을 시켜야만 해요. 그 문장과 그 문법과 그 어휘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암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처음부터 무턱대고 모든 걸 다 외울래요. 모든 지문을. 예, 저는 이건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역시나 예,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완전히 인지가 되어야 변형도 적용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정말 인이 바뀔 때까지 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주제문을 반드시 본문 안에 있는 문장 중에 주제문이 뭐야 골라봐 할 거고, 끝난 다음에 그 본문의 주제문을 그 본문에 있던 문장 말고 너가 직접 한번 우리말로 떠올려 보고 너가 영작해봐 연습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 어휘와 속담 관련 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물론 속담은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이제 본문의 키워드 어휘, 예, 특히 동의어와 반의어를 반드시 좀 숙지를 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얘는 완전 킬러 문항까지는 아니었는데요. 빈칸 문제와 어휘 문제를 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 참고로 빈칸에 들어갈 말과 그 정답이 됐던 어휘는 조금 바뀌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바꾸거나 너무 어려운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킬러 문항에서는 뺐습니다. 예. 그러나 또 틀리면 안 되죠. 88점까지 일단 확보를 하려면 요거 무조건 맞춰야 되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본문에 있는 키워드 어휘, 특히 동의어, 반의어 그 적어주고 예, 이해시키고 시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법, 예, 단순한 암기가 아닙니다. 예, 먼저 원리를 이해시키고 본인이 인지가 된 상태에서 암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암기만 했다가는 본문에 있는 그것만 외우더라고요. what 이렇게 단순하게. 근데 그 what을 딴 걸로 바꿔냈을 때, 예, 뭐 that을 딴 걸로 바꿔냈을 때 아무런 대비가 안 되는 거죠. 네, 거기서 더군다나 서술형에서 어법대로 맞춰 써야 하잖아요. 그건 원리와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원리 학습 먼저 시키고 후암기, 예, 그리고 테스트까지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주제문을 아까 여기서 도출시켰죠. 예, 연습을 꼭 제가 시킬 겁니다. 그리고 주제문은 아닌데 문장 구조가 정해진 게 있어요. 이제 그걸 저희가 구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광문고에서 이미. 예, 그래서 그거 쓰는 법 네, 알려줄 거고 반복 연습 통해서 암기. 저는 항상 원리에 이은 선이해 후 암기입니다. 예,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 실제 수업 자료인데요. 예, 제 교재입니다. 예, 제 교재고 실제로 요 내용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예. 내신 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예, 1주차에는 제가 바로 예, 요 어법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예, 어법을 총으로 이렇게 퉁 해놓고 나서 본문에 있는 어법이 나왔다. 그거 분사였네. 이렇게. 이 관계대명사였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다 원리예요. 문제 푸는 법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일단 요거. 그리고 이제 요게 예, 문제풀이 법입니다. 여기 그 파트가 나왔을 때. 예, 문제풀이 법은 외워야겠죠. 근데 원리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예, 한번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학생들이. 그리고 독해 지문입니다. 요게 지금 색깔이 다르거든요. 여기는 요즘 핑크색은 서술형, 노란색은 빈칸 출제 포인트, 주황색은 어휘. 요 밑줄 친 바는 주제문과 관련된 단어. 요 빨간색은 어법. 예, 한 지문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거는 분석해서 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시험 직전에 중간고사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직접 만들어서 시험 문제 개수도 똑같이 할 거고 출제 경향 반영시킬 거고 시험 시간 똑같이 해서 모의평가를 총 3회분을 치를 겁니다. 예, 참고로 제 모의평가 이름은 데자뷰 테스트입니다. 데자뷰. 네. 학원에서 윤대영 쌤이 해주신 이거 풀었는데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거나 예, 그럼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네.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출제했던 문제가 그 포인트가 똑같이 나왔다. 예, 이것만 되어도 저는 애들이 충분히 데자뷰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또 시국인지라 이렇게 좀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네. 항상 또 건강 유념하시고, 네. 하루빨리 사태가 좀 진정이 되어서, 예, 자녀분들과, 그리고 혹시 어머님들께서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또 상담을 원하시면은, 예, 진짜 학원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물론 마스크는 당분간 써야겠지만, 예, 직접 만나 뵙고, 또 우리 자녀분들도 직접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